왁자지껄한 시장통 한복판, 정순의 비빔밥 가게 앞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신우이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정순이 건네는 반가운 인사 대신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정순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 사이로 빳빳한 5만 원권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제발 부탁인데 이번 우리 딸 결혼식엔 절대 오지 마세요. 시장 바닥 구정물 냄새가 예식장까지 풍기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이 돈 줄 테니까. 그날은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조용히 계세요. 정수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30해 넘게 이 시장통에서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해온 세월이 그 돈뭉치 아래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떠난 뒤 정수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거칠어진 자신의 손마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정수는 시댁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자신을 무시하고 간 미숙의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 나무를 씻었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시장 바닥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정순에게 인생이란 오로지 가족을 위한 희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냄새나는 장사꾼이라는 멸시와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는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설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비빔밥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마음을 달래려 고향집 창고 구석에 있던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과 정체 모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는 딸이 안쓰러워 아버지가 남몰래 챙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딸아, 남 주지 말고 꼭 내 이름으로 간직해라 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 변두리의 야산과 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가진 그 땅 일대가 국가 주도의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순의 땅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문은 하루아침에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정순을 보며 복권 당첨보다 더한 일이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순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지도 않아 소문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시장통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정순의 전화를 피하던 동서들과 조카들이 이제는 정순의 가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건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순의 손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갱년기라 정신이 나갔던 모양이에요. 제발 이 못난 시누이를 용서해 주세요. 미숙은 정순의 발등에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연극을 펼쳤습니다. 뒤따라온 시숙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사업이 어렵다느니 자식,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느니 하며 은근슬쩍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순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오로지 정순의 통장에 찍힌 영의 개수만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들 사정이 딱하네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 중이었는데 일단 우리 집에서 정식으로 가족회의를 합시다. 정순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이제 돈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은 벌써 머릿속으로 강남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상상을 하며 정순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이미 변호사를 만나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숙의 딸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정순이 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화려한 호텔 예식장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식장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최고급 비단 한복을 입고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한 누가 봐도 기품이 넘치는 귀부인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정순이었습니다. 미숙은 당황해서 달려왔습니다. 언니, 여긴 왜 오셨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돈까지 드렸잖아요. 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미숙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예식장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큰어머니입니다. 미숙은 정순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정순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숙아, 내가 나한테 시장 냄새 난다고 준 이 돈,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곳에 쓰겠다고 선언하러 왔다. 정수는 가방에서 미숙이 던졌던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돈을 예식장에 배치된 불우이웃 돕기 성금함에 아낌없이 쏟아 넣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당황한 미숙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뒷바라지하며 묻힌 건 시장 구정물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진심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진심을 냄새난다고 버렸지. 이제 나도 너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 이 땅 보상금은 한 푼도 너희에게 갈 일 없을 거다. 이미 전부 사회환원단체와 나처럼 고생하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기로 공증까지 마쳤거든.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수십억 원의 돈이 날아간 것보다 자신들의 추악한 본 모습이 하객들 앞에서 낱낱이 공개된 것이 더 뼈아팠습니다. 결혼식 이후 정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꿈이었던 작은 요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 배움을 포기한 아이들과 홀로 된 노인들에게 자신의 비빔밥 비법을 전수하며 진정한 보람을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정순을 정순 할머니가 아닌 정순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배어있던 수심이 사라지고 맑고 환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순의 요리학교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정순에게 배운 제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식당을 차려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순은 제1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 모퉁이에서 초라한 행색으로 나무를 파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으로 추락한 미숙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미숙은 염치 없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 섞인 밥을 삼켰습니다. 정수는 그 눈물을 보며 비로소 모든 원망을 털어내고 진정한 평온을 얻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어느 가을 저녁, 정수는 자신의 학교 옥상 정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저 멀리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굽은 허리는 여전하지만 정순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곧게 펴져 있습니다. 고생만 하던 정순 씨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을 찾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간 정순으로서의 살. 그녀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정순의 얼굴 위로 황금빛 노을이 쏟아지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